한 가지 알아야 되는 특징. 뭐냐면 뭐 어렵지 않아요. 특징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징 1번.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요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공급 대가라는 건 공급가액에다가 뭘 더해요? 부가가치세 더하는 거 맞나요? 요 금액이 공급 대가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 먹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카페 사장님이 영수증 몇 개 줘요? 한 개 주잖아요. 한 개. 맞아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사 먹고 영수증을 보면 우측 하단 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가게를 뭐를 먹던 공급가액 영수증 하나, 부가세 영수증 하나 해가지고 영수증을 2개 주는 사업자는 없다고요. 아시겠죠? 항상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같이 나와 있는 영수증을 준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한테 영수증이라는 걸 발행해 줄 때 무슨 금액이 적혀 있는 걸 발행해 주는 거예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같이 써져 있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지계표도 발행한 금액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쳐서 공급 대가로 작성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을 썼지만 이쪽에 110만 원으로 적힌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특징을 하나 알았고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부가세 유형을 몇 번 썼어요? 10 몇 번 썼어요? 17 카드 과세 매출 점거 맞나요? 17 카드 과세 매출 맞죠? 그러면 이쪽에 신용카드라고 있죠? 맞아요? 신용카드 있고 왼쪽 보면은 Y축 보면 과세 매출분 17 카드 과세 매출이 신용카드에다가 과세 매출분을 했다가 17 카드 과세 매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7 카드 과세 매출로 부가세 유형을 작성하면 이렇게 알맞은 칸에 알아서 들어간다고요. 되셨나요? 됐어요? 하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된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쓴 거지 여러분들 시험은 이 110만 원을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적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신다라고 하면은 메인 매출점표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뜨나. 메인 매출점표를 적었다고 틀렸다고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왜 틀려요? 아시겠죠? 근데 메인 매출점표를 적는 게 편해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적는 게 편해요? 여기다가 바로 적는 게 훨씬 편하겠죠? 굳이 귀찮게 메인 매출점표에 왜 적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메인 매출점표에 적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세무 2급은 여기다가 직접 써라라고 하는 게 세무 2급이지만 다른 시험은 세무 2급과 별개로 다른 시험들은 메인 매출점표를 먼저 입력을 하고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불러오기를 눌러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메인 매출점표에 원래 적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세무 2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바로 적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얘라고요.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되셨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어떠한 증빙을 발행하여도 세금 계산서가 우선순위 1번이다. 요거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죠. 두 번째 특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그냥 문제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가정 A, B A, B 요렇게 A 회사가 B 회사한테
A 회사가 그냥 저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B라는 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칠게요. 제품 판매. 얼마 했냐면 1,000원이에요. 부가세 별도로요. 됐어요? 1,000원에 부가세 별도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출자가 되는 거고요. B가 매입자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자인 제가 매입자인 B한테 제품을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B한테 뭐 줘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증빙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증빙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증빙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증빙을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지금 여러분들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가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서류예요? 없는 서류라고 했잖아요. 왜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역들은 모두 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데에 집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랑은 지금 요 서류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됐나요? 근데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딱 했습니다. 했는데 B회사가 갑자기 다음날 우리 회사에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아 사장님 제가 돈 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뭘로 드릴 거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신용카드로 결제.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요. 이게 날라나? 네. 신용카드 얘도 파란색으로 바꾸죠. 신용카드 결제. 됐죠? 그러면 B회사가 A회사한테 돈을 신용카드로 결제 얼마예요? 1,100원 하는 거 맞아요? 물건값 1,000원에다가 부가세 별도니까 1,100원 결제하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미 물건을 팔았을 때 날짜에 뭐를 발급해 줬다고요?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하나 발급해 줬었죠. 맞아요. 근데 보니까 B회사가 통장으로 쏴줄 줄 알았더만 뭘로 왔다고요? 직접 와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도 나와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거래를 봤을 때 저는 B라는 회사한테 제품을 1,000원에 팔고 부가세 100원에서 1,100원을 받을 건데 증빙을 몇 개를 발행하게 된 거예요?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렇게 증빙이 2개가 발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보셨을 때 지금 제품을 1,000원에 1,000원 부가세 별도 매출했고 하였고 증빙을 밑에다 쓰죠. 증빙을 요렇게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1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한 거 2건, 요런 식으로 증빙을 2개를 발급해 줬습니다. 증빙 2개를 발급 됐어요. 그러면 보셨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을 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곳에 집계가 된다라고 했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때는 여기 발행금액 집계표에 집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애매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면 매출이 총 2,000원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판 거는 1,000원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의 증빙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디에 서류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곳에서만 집계가 돼가지고 2곳에 집계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증빙을 발행하여도 우선순위 증빙이 뭐라고 했어요? 세금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을 여러분들이 뭐 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부가세법을 보시지 않았겠지만 부가세법에서는 원래 증빙이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1받다. 그 이외의 영수증이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됐어요? 그럼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근데 오케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니까 합계표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도 몇 번으로 돼요? 11과세로 두겠죠 그냥. 맞아요? 요거를 그냥 둘 거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우선순위니까. 됐어요? 근데 결국에 세금계산서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근데 까놓고 보면 증빙을 모두 발행해 줬다고요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해 준 건 맞잖아요. 근데 얘를 발행해 줬는데 얘를 그냥 무시하자는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발행해 준 건 맞으니까. 그러면 이 발행한 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뭔가 들어가게 만들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보셨을 때 보세요. 제가 방금 만든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라는 거는 공급 가액으로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공급 대가로 작성한다라고 했어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공급 대가 맞나요? 그렇죠? 공급 대가로 작성하기 때문에 1,000원으로 적어야 돼요? 1,100원으로 적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해서 1,100원으로 적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 방금이랑 똑같이 여기다가 1,100원 이렇게 적는 건 맞다고요. 왜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준 건 맞으니까요. 됐나요? 됐어요? 근데 여기에만 적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7카드 과세 매출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7카드 과세 매출 보여드리고 아까 여기 뜨는 거 보여드렸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빙은 몇 개 발급했다고요? 2개 발급했기 때문에 요거는 17카드 과세 매출이 아니야.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한 거래 내역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뭔가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빙이 2개가 발급될 때는 여기에도 적어주셔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 계산서 교부내역.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1,100원을 적었지만 어디에도 적어야 된다고요? 여기에도 1,100원. 이렇게 적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개가 적혀 있어야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증빙 2가지를 발행한 거구나. 이런 표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면 2가지의 증빙을 발행했다라는 언급이 100%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100% 있어요. 이거 100%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따가 저랑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되죠. 지금은 그냥 큰 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큰 틀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랑 실제 문제 풀어보면서 또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라는 부속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이 2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다 틀려요. 제가 아까 이거 몇 점짜리로 일반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어요? 3점짜리로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3점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시겠죠? 세무 2급은 여러분들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려운 시험이고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닌데 세무 2급은 문제가 그나마 정말 똑같이 나와요. 세무 2급은 나왔던 문제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스무리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암기가 필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세무 2급까지는. 그러니까 합격률이 한 30%, 전국 합격률이 30% 정도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방금 체크했던 요 1번, 2번만 기억해도 다 맞는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85회 프로그램 다운받아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85에 제가 문제 보여드릴 겁니다. 문제. 요 문제입니다. 85에 3점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3점짜리. 그쵸? 3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점짜리밖에 안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3점짜리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 그래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 부속서류를 작성할 때 요거를 쓴 다음에 작성이 되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어요. 세무이금은 그냥 요거를 바로 작성하라고 했어요. 세무이금 문제는 제가 요거를 그냥 바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도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나온 겁니다. 전표 입력을 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4월 7일 거래 내역과 5월 13일의 거래 내역이 있죠. 4월 7일, 5월 13일. 맞아요? 그럼 보셨을 때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1기 확정이랍니다. 1기 확정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4월부터 6월 맞아요? 4월부터 6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들어갔던 곳 요쪽에 요쪽 부가가치 들어가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쪽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시고 항상 부속서류는 조회기간이 몇 개월씩 입력한다고요? 3개월씩. 됐어요. 그러면 요거 1기 확정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니까 4월부터 6월 요렇게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뭐 프로그램 키신 분들은 요거 4월부터 6월이라고 하면 아마 아무것도 안 뜨겠죠. 출제위원이 아무것도 안 뜨게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보고 입력하라는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료가 2개밖에 없는데. 그럼 보세요. 4월 7일자 먼저 볼게요. 프레디라는 회사에 제품을 660만 원에 공급했답니다. 공급했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판매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는 공급가액으로 쓴다고 했어요? 공급 대가로 쓴다라고 했어요? 공급 대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도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뭔가 660만 원을 뭔가 여기 프로그램에 적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증빙을 뭘 발급했나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첫 번째 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그러면 증빙 2개 나가겠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물건을 팔고 증빙을 2개 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방금 읽었던 4월 7일자 거래 무조건 나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당연히 과세 매출 쪽이겠죠? 그렇죠?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요? 현금으로 결제받았다고요? 신용카드요. 맞아요. 과세 신용카드 매출분 쪽인 여기다가 600 얼마예요? 60만 원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적어 주셔야겠죠, 먼저.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적나 안 적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항상 부속서류 이 문제는 여러분들 2개의 자료가 있으면 2개의 자료 무조건 적는 문제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 660만 원 맞아요. 이렇게 하고 5월 13일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증빙을 2개 발급할 때는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에 적지만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도 적어주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쪽에도 적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660만 원 이렇게 적으면 4월 7일 거는 그냥 끝이에요. 정말 간단한 문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한번 봐볼까요? 5월 13일자.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을 88만 원, 또 부가세 포함이라고 언급이 돼 있죠. 88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 결제 받았네요. 그러면 또 어디다 써요? 딱 봐도 뭔가 여기다가 쓰겠죠. 왜요? 요거도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똑같이 과세 매출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에 우선 적을 테고요. 또 나머지 절반은 여기 신용카드 과세 매출분 88만 원의 절반이니까 얼마인 거예요? 44만 원 맞아요? 44만 원.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뭐래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분인 여기다가 입력을 하겠네요. 얼마요? 여기도 절반이니까 44만 원이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문제만 잘 읽으시면 틀릴 게 없는 문제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방금 읽었던 44만 원 적어주시고 됐어요. 여기에다가도 44만 원을 적어야 되는데 이미 660만 원이 적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44만 원을 플러스하면 여러분 여기를 얼마로 바꾸면 돼요? 704만 원.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이겠죠. 되셨나요? 이렇게만 푸시면 벌써 이 3점짜리에 관련된 부속서류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하실 줄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저번 시간에 했던 대손 쪽이 좀 어려운 거지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알맞은 칸에 그냥 입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뭐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예요. 비중도 적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속서류 몇 개 있어요? 3개. 맞아요. 저번 시간에 처음에 배웠던 수출 실적 명세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예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맞아요. 지금 배운 게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